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지원실 백명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게 주어진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주요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구개발비 관리, 지급, 사용, 정산, 연구개발비의 부당 집행 사례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시행령 20조, 제24조에서 26조, 그리고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서 관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시작으로 협약, 체결, 연구개발비 수령, 연구과제 수행, 연차 종료, 단계 종료, 연구개발비 정산, 반납 순으로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구성 및 부담 기준.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인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 부담금,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 및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의 부담 기준. 정부 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은 중소기업일 경우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중견기업일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공기업,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대기업일 경우 연구개발비의 50% 이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 기준은 중소기업일 경우 부담 금액의 10% 이상, 중견기업일 경우에는 13% 이상, 참여기업이 공기업, 대기업, 지방공기업일 경우에는 부담 금액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셔야 됩니다. 현물일 경우에는 연구기관에서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기술 도입비, 재료비로 현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지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일괄 또는 건별로 지급됩니다. 일괄 지급 방법으로 연구과제에 등록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에 등록된 계좌로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일부 사용을 위해서 그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건별로 지급을 합니다. 연구개발비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안내. 연구개발비는 개설은 일괄 집행 기간일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명의의 별도 연구개발비 관리 계좌를 반드시 개설하여야 합니다. 이 관리 계좌는 지금 등록하셨던 아이리스에 반드시 연구개발비 관리 계좌를 등록하셔야지만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별 지급 기간일 경우에는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실에서 시스템에서 연구개발비 관리 계좌 개설이 되는 금융기관을 확인하신 후에 연구개발 기관 명의의 연구개발비 관리 계좌를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 카드 발급 안내. 연구개발기관은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한 카드사를 확인하신 후에 연구개발비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아이리스에 일괄 지급 기간일 경우에 반드시 아이리스에 연구개발비 관리 계좌를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지만 연구비가 전문기관에서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 구성 및 계상 한도.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지는데 직접비로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완수당, 위탁 연구개발비, 국제 공동 연구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접비는
인력 지원비, 성과 활용 지원비, 연구 지원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적인 한도는 저희가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 자체적으로 한도가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공통 계산 기준. 연구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져 있는데, 직접비는 연구과제에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고, 간접비는 개별 과제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항목으로 환급 가능한 관세나 부가세, 또 주류 등 융성 비용은 계상 불가하며,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집행한다거나 현금과 현물로 같이 중복적으로 계상하는 비용, 그리고 직접비로 간접비로 중복 계상하는 비용은 계상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연구 과제에서 동일한 참여 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를 동일 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상 불가 항목입니다. 또 연구개발 기관 내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개발 기관 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상 불가한데, 이거를 내부 거래라고 해서 불가하는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상세적으로 적어 놨는데, 이거를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 해당하는 예외 비용이 아닐 경우에는 연구 과제 내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상 불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나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으로 아니면 물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상 불가합니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의 내부 연구공간이라든지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역시 계상 불가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냐면 개발비는 계상한 바에 따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갖추어서 이지바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와 연구 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서 구매 검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 재료라든지 장비를 산 후에 검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검수를 하고 검수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연구는 연구개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간 외 집행은 나중에 차후에 정산하실 때 불인정될 수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용 실적 보고서까지 제출일까지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 보고서 발간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 기간 종료 이전에 지출 원인한 금액은 인정 가능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논문 개조료 및 저술 출판 비용 등 연구개발 종료일까지는 종료일 2년 후까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이 비용은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직접비를 사용할 때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 이체 형태로 사용하셔야 되고, 연구비 카드를 발급하기 전에는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을 가능합니다. 단지 개인 카드는 사용이 불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항목별로 사용 용도라든지 사용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참여 연구자 또는 비영리 기관의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4대 보험의 본인 부담금과 기간 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이 포함됩니다. 학생인건비는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며, 혹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 임차비, 운영 유지비, 연구 인프라 조성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 사용 기준으로 연구개발 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해서는 구입가로 계상하는데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현물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구시설 장비비는 연구개발 종료 2개월 전에 반드시 구입, 설치, 임차, 검수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연구재료비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재료를 구입하는데 구입비, 연구과제 관리비, 시작품 제작하는 데 필요한 시험 제품, 시험 설비 제작을 사용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사용 기준으로 연구재료비는 연구시설 장비비와 다르게 종료일까지 구매하고 검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 전체의 전산 처리비라든지 관리비는 계상이 불가합니다. 연구활동비, 사용용도로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종합사업 관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준으로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비용을 제외하여서 계상하셔야 되는데 지식재산 출원 등록 유지비는 간접비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현장 실태 조사를 가서 보면 이 비용을 억울하게 이제 직접비로 사용하셔가지고 불인정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유념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사람들만 참여하는 회의비는 식비는 계상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 결제 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한 문서와 영수 증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회의 목적이라든지 일자라든지 참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장비를 지급할 때 관계기관에서 식대라든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또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와 동일하게 2개월 전까지 사용 계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구 인력 지원비에서 계상이 불가한 항목으로 참여자 또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 아닌 비참여 연구자에게 지원하는 지원비랑 참여 연구자 중 종신학회비 아니면 학위에 필요한 비용, 연구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 세미나 참가비, 교육, 훈련비, 또한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 해당하는 비용은 인력 비용 지원비에서 계상이 불가합니다. 주관 연구기관은 그 밖의 비용에서 위탁 정산 수수료가 계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위탁 연구기관의 매출 부가세는 그 밖의 비용으로 계상 가능합니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 책임자, 연구자, 학생 연구자 모두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만약에 수정인건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연구수당 역시 변경 가능합니다. 이때는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는 증액은 불가합니다. 연구수당의 사용 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가
기여도를 평가할 때 참여 연구자 전부 일부 기간 참여하거나 퇴직자들 모두를 기여도를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연구수당의 70% 이상을 1인한테 집행은 불가합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구수당에서 대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 그러니까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 20%를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환수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비 사용 비율이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 즉 연구수당의 지급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을 20% 초과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밑에 있는 식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점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비용인데 지금 너무나 직접비 사용 비율은 줄었는데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 아주 높을 경우에는 요기에 대한 비율만큼 다시 회수 조치하겠다라는 의미니까 이 부분은 좀 연구자들이 처음부터 연구수당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직접비의 사용 비율을 점검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보안수당은 22년도에 처음 생겨진 항목으로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 책임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입니다. 사용 기준으로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자별로 해당 연구과제에 계상한 인건비의 3% 내에서 계상 가능합니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에 따라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연구기관 또한 정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공동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국외 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 증명 등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되며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간접비는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비, 평가 활용 지원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준으로 연구개발 능률 성과 지급 시 참여자, 연구 지원 인력 모두 성과 평가를 연구수당과 동일하게 평가를 실시한 후에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역시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과제 간접비 비율이 직접비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비율만큼 집행은 불가합니다. 그 연구기관별로 유형별로 지금 조금씩 다른 그 항목별 기준이 있는데요. 주요 항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계상률은 대학,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모두 월급여 총연구개발 계상률은 100% 이내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만 미지급을 포함해서 130% 내에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는 정부 출연기관의 경우에 전문가 활용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참여 연구자와 기관 내 동일 부서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 불가합니다. 소속 부서가 아닌 사람에게 전문가 활용비는 가능합니다. 대학일 경우에는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된 자에게는 전문가 활용비가 지급 불가합니다. 네. 그리고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비 등을 비용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구실 운영 활용 계획, 관리 계획을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만 인정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지만 집행 가능합니다. 간접비는 해당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간접비 고시 비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기간 동안 간접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은 차후에 잔액으로 반납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관리 방법.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비 중에서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은 반드시 연구 책임자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일괄 지급 대상일 경우에는 연구비 카드 결제 대금이 이체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밖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별 지급 대상 연구개발 기관의 경우에는 연구비 카드를 결제한 날로부터 결제 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 전에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4월 1일자로 협약을 맺으신 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의 사용 증빙 자료는 단계가 끝나는 날로부터 5년간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및 전자화 문서인 경우에는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의 상시점검. 상시점검이란 연구개발비 정산 전에 연구 수행 중에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나 사용 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에 자료를 확인을 요청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점검 시기는 연구 시작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위탁정상기관이 점검을 실시합니다.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통해서 상시 점검이 이루어지며 거기에 등록된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증명서류를 포함합니다. 증명서류를 포함하여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담당하는 위탁회계 법인을 통해서 컨설팅이 실시가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 용도. 정부 지원금 이자는 연구비에 산입해서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지금 보여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정부 지원금에 대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이자 부분은 국고로 반납해야 됩니다. 또한 연구개발 기간 종료 후에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전까지 발생한 정부 지원금 이자는 국고로 또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발생 이자는 정산할 때 같이 입력해서 같이 회수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및 방법.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통합이지바로의 연구기관이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모두 입력하게 되게 되고,
그 내역을 정리해서 사용 실적 보고서를 입력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이는 연차 종료가 아니라 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 실적 보고서가 제출하게 되면 위탁 정산 기관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검증해서 그 결과를 저희 전문기관에 제출하게 되고요. 전문기관에서 그 결과를 정상 결과를 검토한 후에 연구기관에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회수. 연구개발 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을 다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에는 적정으로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다 회수 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금에서 정부 지분이 해당하는 비율만큼 회수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직접비 잔액이라든지 간접비 잔액,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을 다 회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주간 연구기관에 최종 정산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정산 회수금을 입금 요청합니다. 저희가 개별로 공동 연구기관에게 통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간 연구기관의 최종 정산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 회수금 입금 요청 통보 후 연구기관은 1개월 이내에 지정된 가상계좌로 정산 회수금을 입금 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액 부당 회수 금지. 연구개발 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또는 참여 연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기 한 행위는 불가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기관 소속 임직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항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 연구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행위, 참여 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 인건비를 회수해서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금액,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거나 관리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하셔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부당 회수 및 인건비 부당 회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학생인건비들은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연구비 공동관리를 하면서 한 학생에게 인건비를 다 공동계좌로 이체시켜주고 그 공동계좌에서 학생들의 급여나 등록금 또는 연구실 운영비를 사용하게 되고 또는 일부 자체적이거나 아니면 전액을 연구 책임자에게 주는 이런 행위는 아주 부당한 집행 사례라고 주요 부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 부당 횟수. 연구기관에서 참여 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연구수당을 개별로 다 지급한 다음에 참여 연구자에게 다시 그 인건비나 연구수당을 다시 부당으로 회수해서 그거를 개인 경비라든지 회사 운영 경비로 함께 사용하는 행위 역시 부당 집행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네 번째로 연구 장비 허위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들이 하는
가끔 발생하는 경우로서 연구 책임자나 연구기관에서 납품업체에게 돈을 연구 장비를 구입을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거를 다 끄는 다음에 돈을 다 지급했는데 실제 가격이 그 해당했는 금액보다 작은 그런 금액이고요. 그 나머지 차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뭐 8억을 입금시켜 놓고 실제 연구 장비는 3억짜리고 나머지 5억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부당 집행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기관 운영비로 사용 후 환입 처리하는 것. 지금 연구 전문기관에서 인건비라든지 연구시설 장비비라든지 아니면 재료비로도 연구기관에서 우선 선 지급을 하게 되고 그 부분 자체를 연구기관이 어려워져서 먼저 연구비를 집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집행을 하고 연구와 무관하게 집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입금 처리하는 그런 행위 자체적으로도 부당 집행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연구 목적 외에 연구비 사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일인이 비슷한 시간대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회의비, 야근 식대, 출장비를 사용하거나 회의 장소나 야근 장소가 아주 먼 거리에서 식대를 집행하게 되거나 연구비로 심야에 유흥을 즐겼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부당한 집행, 연구 목적의 연구비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고 해당하는 부분 자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